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포인트 13이 되겠죠. 자, 이 융자 잔고 미상환된 원금 이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1억 원을 연이율 10% 30년 상환 조건으로 차용한 경우에 10년 말에 조기 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매년 원리금 상환액은 1,060만 원으로 가정할 때 융자 잔고 계산에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이죠. 자, 여러분이 지금 현재 1억 원을 대출 받았는데, 자, 현재 이렇게 대출 받았습니다. 1년, 2년 해서 10년, 11년, 12년 해서 30년이죠. 자, 이 10년이 우리가 지난 후에 우리가 조기 상환을 하려고 할 때 이 미상환된 원금이죠. 미상환된 원금 융자 잔고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렇게 이제 주어졌는데, 자, 매년의 원리금 상환액은 A다 이런 얘기죠. 자, 이 A가 바로 얼마냐? 우리가 60만 원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는 상환했으니까 관련 없고, 자, 미상환된 원금을 구하려면 이것을 10년 지난 시점으로 뭐 한다? 할인을 해와야겠죠. 그래서 융자 잔고는 자, A를 할인해 들어오면 얼마죠? 1 플러스 0.1에 1승이죠. 1년. 그리고 또 A 1 플러스 0.1의 제곱. 이렇게 가면은 1 플러스 0.1에 얼마? 총 20년이죠. 20. 자, 이것을 융자 잔고인데, 그러면 원리금 상환에서 이자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A라는 공통인수를 묶어내면은 1 플러스 0.1에 우리가 1승 플러스 1 플러스 0.1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은 이 수식이 뭐냐 얘기지. 이 수식. 자, 이 수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이게 A가 바로 1,060만 원이죠. 자, 매년의 원리금 상환액 1,060만 원인데, 이 매년의 원리금 상환액에 이것은 바로 이 연금의 현가계수를 의미하는 거죠. 현재 일시별로 환원한 금액을 구해주는 연금의 현가계수를 의미하는 내용인데, 연금의 현가계수 몇 프로? 우리가 10%인데 몇 년? 20년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20년이라는 것은 중도 상환 시점에서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이 잔여 기간의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1,060만 원이 문제에서 여기에다가 연금의 현가계수가 얼마죠? 이 1,060만 원의 연금의 현가계수 10% 우리가 20년이 얼마? 우리가 8.513564가 나오죠. 근데 문제는 요 내용이 답이 없어요. 네? 답이 없죠. 그러면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문제는 이 1,060만 원이 뭐냐? 우리 1,060만 원은 대출금 우리가 1억 원에 뭐를 곱한 것 같다? 이 저당 상수 우리가 10% 몇 년? 30년 만기 요걸 곱한 것 같겠죠. 자, 그래서 대출금 1억 원에 자 10% 30년에 저당 상수가 0.10607구가 나오죠. 자, 요걸 곱해 준 거와 같죠. 자, 이 값을 여기에 대입시켜 주고 요걸 곱해 준 값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융자 잔고 구할 때 이 미상환 대출 잔액 융자 잔고를 구할 때는 이 중도 상환 시에부터 만기까지 남아있는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잔금 비율. 자, 15년간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연이자율 10% 5천만 원을 융자받은 경우에 5년 후 융자 잔고를 계산하기 위한 잔금 비율을 구하는 거죠. 자, 잔금 비율은 이 대출금의 저당 대출금 중에서 이 미상환된 원금이 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은 요것은 대출금은 어떻게 구하죠? 대출금은 원리금 상환액. 자, 매월 원리금 상환액에 뭐를 곱해준 것 같다?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준 것 같죠. 자, 대출금의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주는데 문제는 10%. 우리가 10% 몇 년? 10% 몇 년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15년이겠죠. 만기 15년. 자, 이게 바로 만기가 들어오는 거죠. 자, 미상환된 원금은 자, 매월 원리금 상환액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가 들어오는데 연금의 현가계수는 또 10% 뭐죠? 10 어떻게 돼? 중도 상환 시점에서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이죠. 이게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이 중도 상환 시점에서 만기까지 남아있는 잔여 기간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요거 약분되니까 자, 연금의 현가계수 15년이 얼마 나오죠? 지금 93.05744가 나오고 위에 10년의 연금의 현가계수가 얼마 나왔죠? 75.67116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5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잔금 비율에 관련된 또 수식 하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포인트 14의 1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투자 사업에 관해 투자 가치를 추계하고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자, 시장 가치, 부동산 시장 가치는 5억 원인데 자, 이 투자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우리가 영구히 투자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우리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값이죠. 자, 영구히 예상되는 매년의 현금 흐름이 우리가 8천만 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8천만 원에서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3%에다가 우리가 위험 할증률 5%에다가 예상 인플레이션 2%를 더해주면 10% 0.1이죠. 자, 그래서 8억 원이 우리가 투자 가치가 되겠죠. 자, 문제는 이 투자 가치는 8억 원인데 이 투자 가치, 투자 대상 부동산이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가 지금 8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8억 원인데 이 객관적 가치인 이 시장 가치가 5억 원이죠. 5억 원보다 이게 크니까 우리는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투자를 채택합니다. 그래서 4번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2번 문제로 보면은 어떤 투자자가 건물을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한다. 이 투자의 예상 수익은 매년 8천만 원인 물건이 우리가 어떻게 돼? 10억 원에 있어서의 매물로 우리가 나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때 우리가 우리가 물건에 있어서의 위험 할증률은 3%, 이 시장 이자율은 4%, 예상 인플레이션은 3% 갈 때 다음 설명 중 우리가 바른 것은 자, 그럼 1번에 이 건물의 투자 가치는 얼마냐? 똑같겠죠. 우리가 1번에 투자 가치는 얼마죠? 매년 우리가 8천만 원의 예상되는 현금 흐름인데 어떻게 되죠? 우리가 시장 이자율 4%, 우리가 위험 할증률 3%, 예상 인플레이션 3%니까 10%죠. 또 8억 원이 우리가 투자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린 질문이죠. 투자 가치는 8억 원이 되겠고 2번 위 투자 물건의 투자 수요는 자, 투자 가치는 8억 원인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10억 원의 매물로 나와 있죠. 자, 10억 원. 시장 가치는 10억 원이기 때문에 이게 크죠. 크니까 우리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수요는 우리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요는 감소를 합니다. 자, 수요는 감소하니까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가격
그건 하락을 하죠. 자, 하락을 하니까 기대 수익률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수익가의 비율인데 부동산 가격이 우리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효율적 시장에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아지는 것은 시장 가치에 있어서의 변화, 투자 가치가 아니라 시장 가치, 이 시장 가치의 변화가 되는 거죠. 자, 시장 가치가 바로 부동산 가격인데 이 시장 가치, 부동산 가격의 변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투자에 대한 위험이 높을수록, 자, 여러분 위험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위험이 높으면, 자, 위험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도 높잖아요. 예? 요구하는 수익도 높다. 그럼 부동산 가치, 투자 가치인 부동산 가치는 하락을 하겠죠. 자, 그래서 부동산 가치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5번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투자의 위험 할증률이 3%에서 5%로 우리가 증가될 경우 얼마죠? 우리 그러면 5번 지문에 투자 가치는 이 8천만 원인데 이 8천만 원을 뭘로 우리가 4%인데 여기가 몇 프로? 5%로 우리가 증가를 될 경우죠. 그리고 예상 인플레이션 3%죠. 요걸 계산은 0.12 12% 나눠주니까 6억 7천만 원, 약 6억 7천만 원 하락을 하겠습니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로 갑니다. 자, 포인트 15, 우리가 1번 문제를 보면은, 자, 부동산 투자자 홍길동이 보유한 부동산 포트폴리오 보면 다음과 같다.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작년에도 우리가 출제를 했는데 이 포트폴리오의 이 기대 수익률을 또 어떻게 구하느냐. 작년에 표를 이용한 또 문제를 출제했죠. 자,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자, 우선은 A 부동산 10%, B 부동산 12%, C 부동산 14%가 주어졌죠. 자,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투자 비중으로 어떻게 돼요? 평균한 값인데 투자 비중 총 포트폴리오 가격 중 20%죠. A는. 그리고 B는 몇 프로? 30%, C는 50%죠. 자,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죠? 여기에 20%, 10% 0점 하니까 2%가 되겠고, 여기는 3.6%가 되겠고, 여기는 7%가 되겠죠. 그래서 더해줬더니 12.6%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되겠네요. 12.6%,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이 부동산 투자자 홍길동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빌딩 ABC를 분석하고 있다. 틀린 설명. 자, 우선은 세 개의 빌딩 ABC인데 세 개의 빌딩만을 검토한다면은 A는 기대 수익률이 10%로 가장 낮고 위험률도 4%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저위험 저수익 자산 1번 맞는 질문이죠. 2번 평균 분산 결정법에 의할 경우에 어느 빌딩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적합한지 알 수가 없다. 자, 여러분이 기대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기대 수익률을 한번 확인하면 A는 우리가 10%, B는 12%, C는 15%가 돼요. 자, 그리고 표준 편차,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인 표준 편차를 보게 되면은, 자, A는 우리가 4%, B는 7%, C는 10%가 되겠죠. 자,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이런 형태, 위험도 이런 형태죠. 자, 여러분이 이런 형태가 주어질 때는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한지 알 수가 없죠. 2번 맞는 질문. 3번 세 개의 부동산 중 두 개의 분산 투자한다. 여러분 2개 이상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포트폴리오 효과는 발생합니다. 기대할 수 있다. 맞는 질문. 네 번째, 투자자 홍길동이 위험 회피 성향이 약한 공격적인 투자자라면은 어떻게 돼? 위험도 높고 수익률도 높은 시에 투자하려 할 것이다. 맞는 질문이죠. 자, 5번. 두 개의 분산 투자를 한다면은 어떻게 돼? 우리가 A, C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위험 분산 효과가 가장 크다 하니까 틀렸는데, 여러분 위험 분산 효과가 가장 크다 밑줄. 자, 여러분이 위험 분산 효과가 가장 크다 밑줄. 위험 분산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은 이 상관계수 값이 가장 적어야 됩니다. 이 상관계수 값이 가장 적을 때 위험 분산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그 표에서 우리가 대항가의 상관계수 값이 가장 적은 게 나온 게 0.5가 나왔죠. 빌딩 B와 빌딩 C가 상관계수가 0.5가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B, C입니다. A와 C가 아니라 우리가 상관계수의 값이 0.5 가장 작은 B, C죠. B, C.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홍길동은 20억의 투자 금액으로 투자 금액인 10억인 두 상가에 똑같이 투자한 결과 과거 6년간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대한 분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을 묻는데, 자, 부동산에 투자할 때 용도와 지역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면은 분산 투자의 목적은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1번 맞는 질문이고, 투자 수익률이 환경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여러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값입니다. 자, 여러분 서로 다른 방향 움직이는 밑줄 긋고 이건 상관계수인데 상관계수의 값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투자 자산들을 결합하여 투자하는 것은 위험도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상관계수의 값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포트폴리오 효과가 어떻게 돼?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질문. 포트폴리오 효과가 커진다는 것은 포트폴리오에 따른 위험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만약 우리가 홍길동이 우리가 위험 회피적 투자자라면은 A와 B 상가 중 A 상가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은 그 표에서 우리가 평균이 기대 수익률이고 표준 편차는 위험인데, 표준 편차는 6.16 위험이 동일을 할 때에는 어떻게 돼요? 위험 회피적 투자자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17.3 기대 수익률이 높은 A 상가에 투자를 하겠죠. 그 표를 보면서 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 맞는 질문. 만약 A, B 두 상가에 각각 10억씩 투자를 한다면은 포트폴리오 위험률이 6.16%보다 2배 위험이 갖게 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개별적인 두 상가의 위험도는 높아서 양자를 결합한 투자 자산의 포트폴리오 위험도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하니까 틀렸죠. 4번 정답인데, 왜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자, 5번 지문에 보시면은 5번 지문 보면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로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체계적 위험은 100% 완전히 제거된다. 5번 맞고요. 위험이 줄어든다는 거죠. 위험이 높아지는, 4번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지문이 되겠죠. 4번 정답.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에 투자 자산 A, B, C, D 중 우리가 두 개에 있어서의 자산에 같은 비중으로 분산 투자를 하여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 호황과 불황이 발생할 확률은 각각 50%라고 가정할 경우에 평균 분산 지배의 원리에 부합하는, 자, 밑줄은 평균 분산 지배의 원리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적절한 것을 우리가 고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문제는 기대 수익률은 볼 필요 없고요. 자, 문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A, B, C, D 네 가지 자산 중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호황, 불황이 우리 이제 나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A, B, 자, 1번에 A, B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A는 뭐죠? A 부동산 1 호황시에는 40%, 불황시에는 우리가 마이너스 16%가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수익률을 이제 보는데, 문제는 거기서 보면 호황시에 40%, 불황시에 마이너스 16%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은 포인트가 호황시, 이 불황시 시를 볼 때 A가 40%, 여기 마이너스 16%고 B는 마이너스 4%, 24%죠. 자, 그런데 문제는 C, D에 있어서 CD는 16%, 4%, 5%, 5%인데 문제는 이렇게 AB를 결합을 하게 되면은, 자, 호황일 때는 얼마? 호황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익률이 반대로 변동하죠. 그리고 불황시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또 수익률이 반대로 변동하죠. 여러분 수익률이 이렇게 반대로 변동할 때는 어떻게 돼?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의 수익률이 반대로 변동을 하면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입니다. 수익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의 수익률이 반대로 변동을 하면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기,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포트폴리오 효과, 분산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A, B는 우리가 1번이 정답이죠. 근데 문제는 거기 2번 보면 A 플러스 C는 안 되지. 자, 2번에 A 플러스 C는 왜 안 돼요? 40, 16 플러스니까 안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요거는 마이너스, 요거는 불황일 땐 되는데 여기 16, 40 상관계수가 플러스면 포트폴리오 효과가 작잖아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3번에 A 플러스 D도 안 되죠. 왜? 40도 5% 플러스니까 또 안 돼요. 자, 4번에 보시면 B 플러스 C, 이 B 플러스 C는 또 플러스니까 또 안 되죠. 자, 5번에 보시면은 5번에 B 플러스 D, 자, 이 B 플러스 D는 또 뭐죠? 플러스니까 또 안 돼요. 그래서 A, B만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수익률이 이렇게 반대로 변동할 때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찾는 방법 아시겠죠? 자,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16으로 가겠습니다. 또 매년 또 출제되는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 수지 측정과 관련해서 이 다음 임대주택 사업의 세후 현금 수지는 얼마인가?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총 투자한 금액 10억, 저당 투자액 6원,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인데, 자, 여기서 영업 유효조소득, 자, 유효조소득이 얼마가 주어졌냐 그러면 3억 원이 주어졌습니다. 자, 유효조소득이 주어졌고, 영업경비는 유효조소득의 얼마? 유효조소득의 몇 프로? 30%, 0.3을 곱해줬더니 얼마가 나오죠? 9천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순 영업소득 NOI는 3억에서 9천만 원을 뺐더니 2억 1천만 원이 순 영업소득이 됩니다. 자, 순 영업소득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일 때 이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인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에 뭐를 곱해준 거죠?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되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인데, 자, 대출금이 지금 6억이 나와 있고 6억에서 저당 상수가 얼마? 15%, 0.15가 나와 있죠. 자, 15%니까 얼마죠? 9천 또 만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2억 1천만에서 9천만 원 빼니까 얼마니까 1억? 우리가 2천만 원이 세전 현금 수지가 되고, 여기서 영업소득세가 2천만 원을 공제를 해줬더니 우리가 세후 현금 수지는 1억 원이 나오겠죠. 우리가 세후 현금 수지는 1억 원. 따라서 1번이 정답인데, 문제는 요게 포인트죠. 이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일 때는 대출금의 저당 상수를 곱해 준 것과 같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수식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2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1억 2천만 원이 된다. 이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자, 예상되는 매도 가격이 지금 1억 2천만 원이죠. 자, 1억 2천만 원인데 이 경비는 아파트 가격 1억 2천만 원에 몇 프로? 우리가 7%로 우리가 예측이 되고 있다. 7%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곱해주면은 800 우리가 4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걸 우리가 빼주면은 순 매도액은 1억 우리가 1160만 원이 1억 2천만 원에서 840만 원 빼니까 1억 1160만 원이 순 매도액에서 미상환 저당 잔금이 얼마? 미상환 저당 잔금이 3천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걸 빼줬더니 얼마 나오죠? 8,160만 원이 세전 지분 복귀액인데 여기서 양도소득세, 자본이득세인 양도소득세가 또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을 공제를 해줬더니 구하고자 하는 세후 지분 복귀액은 7,160만 원이 정답이죠. 자, 세후 지분 복귀액 얼마? 7,160만 원.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식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특히 이 1번 수식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순영업소득 그리고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로 오는 그 수식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올해 출제가 또 예상되는 부분이죠. 자, 다음은 우리가 포인트 17로 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의 순현가,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수에 대한 얘기인데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계산된 순현가와 투자자의 의사결정 여부를 묻는 건데 자, 순현가. 자, 여러분 순현가 공식은 매년 출제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순현가는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에서 이 현금 우리가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를 현재 투자한 금액이죠. 이걸 빼면은 우리가 순현가다. 자, 그러면 1년 후에 일시불에 예상되는 수입이 얼마죠? 3억 3천만 원이 나오겠죠. 자, 3억 우리가 3천만 원이 1년 후에 예상되는 일시불의 예상 수입. 자, 여기서 우리가 현금 유입에 미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우리는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하죠? 요구 수익률을 사용을 하죠. 요구 수익률은 투자 주체에 따라 다른데 요구 수익률이 지금 연 10%죠. 자, 1년 후니까 0.1. 1년 후니까 이게 1승이죠.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했어요. 자, 현금 유출의 현가, 현재 투자 비용 얼마죠? 우리가 3억, 우리가 1,900만 원이 나오네요. 자, 그럼 요 값은 얼마? 3억이죠. 그러면 이 값이 3억인데, 그러면 3억에서 3억 1,900만 원을 뺐더니 마이너스 1,900만 원이 나오겠네요. 자, 마이너스 1,900만 원이 순현가인데 0보다 작으니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간단한 유형의 문제 출제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어떤 투자 부동산에 있어서의 지분 투자액은 3억 원 그리고 1년 후 현금 유입은 3억 3천만 원으로 예상될 때 내부 수익률을 구하라. 자, 내부 수익률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와 이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를 서로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다. 자, 그럼 현금 유입의 현가 1년 후 현금 유입은 3억 3천만 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겠죠. 자, 이게 현재 가치로 1년 후니까 1승인데
문제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는 얼마죠? 우리가 3억 원이죠. 지분 투자액 3억 원인데 현금 유출의 현가, 지분 투자액 3억인데 요 두 가지를 서로 이렇게 같게 만드는 이 할인율, 이 서로 같게 만드는 이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다. 자, 이 M이 우리가 내부 수익률이죠.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일치시키는 이 할인율 M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우리가 내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럼 양변에 1 플러스 M을 곱해주면은 3억 3천만 원은 1 플러스 M 곱하기 3억 원이 되겠죠. 자, 그럼 전개시키면은 3억 원 우리가 더하기 이렇게 전개를 이렇게 시키면 되겠죠. 관료를 없애기 위해서 M 곱하기 3억 원이 되겠죠. 따라서 M 곱하기 우리가 3억 원은 넘어가면 3억 3천만 원에서 3억을 뺐더니 얼마 나오죠? 3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M은 얼마가 나오죠? 3억 원에서 우리가 3천만 원이 근데 퍼센티지로 가야 되니까 100을 곱해줬더니 우리가 내부 수익률은 10%가 우리가 나오겠죠. 자, 10%인데 문제는 이 10%인데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 8%죠. 자, 문제에서 요구 수익률은 8%이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따라서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또 우리가 확인을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현가의 개념, 내부 수익률의 개념을 이용한 문제가 되겠죠. 자, 3번은 수익성 지수에 대한 문제인데 현재 어느 투자 대상에 100억 원을 투자하면은 순현가는 30억 원으로 예상한다.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빼는데 순현가는 지금 30억 원이고 여기서 PEV는 모르겠고 현재 투자 금액 100억을 투자를 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이 PEV는 얼마가 나오죠? 130억 원이 나옵니다. 자, 이때 수익성 지수는 얼마죠? 우리가 수익성 지수 PI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눠주는 거죠. 따라서 지금 130억을 투자 금액 100억으로 나눠줬더니 얼마? 1.3이죠. 1.3은 1보다 크면은 우리가 투자가 이루어지고 1보다 작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를 채택하죠.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 표와 같은 투자 사업들이 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기간 1년이다. 그리고 사업 초기에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기에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고 한다. 할인율이 연 17%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걸 구해봐라 이런 얘기겠지. 자, 이런 걸 구할 때는 자, 우리가 시험 문제는 꼭 A, B, C, D 4개를 출제하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초기 현금 지출 I가 나오고 자, 내년에 현금 유입이 나오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는요. 요것만 꼭 나오잖아요. 요것만. 요 왼쪽 부분만 나올 때 우선 구해야 될 것은 요걸 구해야겠지.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PV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하죠? 이 내년에 현금 유입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는 할인율이 몇 프로? 7%, 0.07인데 기간이 몇 년? 1년이니까 몇 승? 1승이 되겠지. 1.07로 나눠주면 되겠죠. 내년에 현금 유입을 1.07로 나눠줬더니 여기는 7천만 원. 여기 B는 얼마? 2,500만 원. C를 나눠줬더니 3천만 원. D는 얼마죠? 우리가 4,500만 원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항상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걸 잘 구해야 돼요. 이걸 구해야 모든 계산이 다 돼요. 그래서 항상 이걸 잘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순현가 MVV는 PV에서 I를 뺀 거죠. 자, 그러면 빼게 되면 어떻게 나오죠? 자, PV에서 I를 빼는데 이게 3천만 원이죠. 자, 3천만 원 빼주니까 얼마?
우리가 4천만 원이 되겠지. 그리고 2,500에서 얼마를 1,000만 원을 뺐더니 1,500만 원. 자, 3천만 원에서 1,500만 원 뺐더니 1,500만 원. 4,500에서 1,500 뺐더니 3천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 1번 지문 보면 B와 C의 순현가는 같다. 맞는 지문이죠.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사업은 PV를 I로 나눈 거죠. 이 PV를 I로 나누는데 3천만 원을 7천만 원을 3천 나누니까 3분의 7. 3점 얼마? 2.33이 나오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는 얼마죠? 2,500만 원을 우리가 1,000만 원으로 이제 나눠주니까 얼마가 나오죠? 2.5. 여기는 1,500을 3,000 우리가 해주니까 여기는 2. 4,500을 1,500으로 나누니까 여기는 3. 이런 형태가 이제 되겠지. 그럼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것은 어느 거?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것은 어떻게 돼? 3D죠. D. 순현가가 가장 큰 건, 순현가가 가장 큰 거는 어느 거? A가 되겠죠. 자,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것은 2인, 뭐죠? 2인 C가 되겠고, A의 순현가는 어떻게 돼? D의 2배가 아니죠. D의 2배가 되려면은 6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5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계산을 해야 요 오른쪽 요 부분을 계산해서 우리가 풀 수가 있는 유형의 문제인데, 이런 유형의 문제 올해 또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또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포인트 18 회수기간법 보겠습니다. 단순 회수기간법으로 부동산 투자안의 타당성을 계산한 결과이다. 이 투자안의 회수기간인데, 회수기간은 투자 금액을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인데, 단 현금 흐름은 기간 중에 균등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단위는 만 원이죠. 자, 현재 투자 금액은 800만 원입니다. 그럼 1년에 200만 원 회수했고 2년 차에 400이니까 합치면 6이죠. 3년에 700이고 그러면은 4년 차에 100만 원만 회수하면 되는데, 그래서 몇 년? 우리가 3년 6개월이죠. 그래서 여러분 3년 이 6개월이 바로 3.5년이죠. 3년 6개월은 3.5년, 0.5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3.5년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잘 확인을 우선 또 우리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련해서 회수기간법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셨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투자분석기법의 비율분석법, 어린세법에 관련된 중요 유형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